산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산불 전문 진화요원 양성과 진화 장비의 현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직원을 폭행하고 추행했다는 의혹에 둘러싸인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징계와 별개로 차 부의장의 군의원직은 유지됩니다. 정읍시의회 의원들이 어린이 전용 변동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현장을 살핀 의원들은 세심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의료원에 자기 조카와 선거 캠프 관계자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내는 산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봄철 고온 건조 현상과 강풍 등 기후변화의 영향에 사람들의 부주의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급증하는 산불의 피해, 진화 역량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한 번 났다 하면 엄청난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산불 전문 진화요원 양성과 진화 장비 현대화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26일 오후 순창군 쌍치면 용전리 일대 야산에서 발생했던 산불 현장입니다. 불이 나자 최영일 순창군수를 비롯한 200여 명의 공무원이 동원됐습니다. 산불 진화대원 25명만으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밤 11시가 넘도록 잔불 처리 작업에 나섰습니다. 임야 5헥타르가 불에 탔지만 더 큰 피해는 막았습니다. 진화대원들은 불 끌 사람이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다며 개선을 호소했습니다. 일단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대형 산불이 났을 때는 충분한 인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순창에 산불 진화 군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좀 25명 있는데 인원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진화차 같은 것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 장비들이 있거든요. 뭐 방염 텐트나 무전기 이런 것들이 다 더 많이 구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산불 현장에서 진화 작업에 참여했던 최영일 순창군수는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산불 진화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산불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들이 구두도 신고 운동화도 신고 오시고 또 일반 양복 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염복이랄지 또 산불 진화에 필요한 전문 복장 그리고 헬멧 그러한 것에 대한 장비를 좀 첨단화시켜줘야 되겠다. 순창군을 비롯한 전국에서 활동 중인 산불 예방 진화대원 중 60대 이상 비중은 75%에 달합니다. 봄과 가을철 5개월 정도만 기간제로 운용하는 데다 보수도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 보니 지원자는 고령자가 대부분입니다. 전북도 차원에서 전문 산불 진화 대원을 양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순창군만의 특화된 산불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1990년대 112일이었던 산불 일수는 2000년대 136일, 2010년대엔 143일로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 2020년대 들어 평균 발생일이 200일 내외로 기록되면서 봄, 가을 특정 기간이 아닌 연중 예방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여직원을 폭행하고 추행했다는 의혹에 둘러싸인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5일 비상징계안을 의결해 차남준 부의장을 제명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징계와 별개로 차 부의장의 군의원직은 유지됩니다. 정읍시의회 지역 주요 사업장 방문 내용 연이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경제산업위원회에 이어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로 가봅니다. 정명기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정읍에 있는 아산병원입니다. 다음 달 어린이 전용 병동 운영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어린이 애들이 여기서 이제 좀 놀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일단 위치를 잡았습니다. 옆에서 간호사들이 수시를 체크하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실은 1인실에서 4인실까지 19개 병상을 갖췄고 여기엔 감염 차단을 위한 음압 격리실도 마련됐습니다. 이 전염병 이런 것 때문에 1인실 쓰려고 많이 하는데 병상 숫자로 봐서 5인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좀 적고. 하면 저희가 지금 총 32병상에 1인실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곳을 활용을 해서 현장을 살핀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세심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약간 낮게 해서 네. 좀 경계를 하는 것이고요. 네네. 순간에 툭 튀어나와서 네. 돌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네. 애들이 지금 밖 올라가 떨어질 수 있다. 아, 예. 이게 방범창을 네네. 좀 강구를 해주세요. 전북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도 아산병원에 들어섰습니다.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전용 병동까지 문을 열면 24시간 진료와 입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자치행정위원들은 올해 15억여 원을 투자하는 정읍시 치매안심센터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시립요양병원도 찾았습니다. 24년도 투자액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 보니까 기금이 24년도보다 25년도가 줄어드는 사유가 있어요. 기금이 줄어들면 시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다. 인력과 예산은 충분한지, 사업은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주로 살폈습니다. 정읍시립요양병원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 홍보가 되면 여기 가까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여기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올해 확장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정읍시 가족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정읍시가 지원하는 비용은 3억 원. 최근 외벽 방수 공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철저한 공정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부실공사 되면은 그 업체는 정읍시에서 모든 입찰이나 모든 제한을 걸어버리나 이런 부실공사. 이번에 자치행정위가 이틀에 걸쳐 살핀 정읍시 상반기 주요 사업장은 모두 9곳.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기대했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드러난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습니다. 자치행정위는 34건에 대한 개선과 보완을 집행부에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임위별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의료원에 자기 조카와 선거 캠프 관계자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항소했습니다. 이항로 전 진안군수의 변호인 측은 지난 15일 전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비서실장 최모 씨에게 자신의 조카 2명과 선거를 도와준 측근 등 6명을 의료원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일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정한 절차에 의해 채용됐어야 할 지원자들이 합격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론 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희승 의원과 김남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의원들은 민간 위주의 의료 공급으로 공공의료 기반이 너무나도 취약하고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공급과 이용 격차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을 구축하는 공공의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가지 않은 분야,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작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대법 당론 추진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갈등을 넘어 이제 다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의료개혁의 성패는 의사들이 가지 않는 분야,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의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 1만 명을 늘려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과에 집중된다면 헛다리만 짚는 꼴이 됩니다. 박희승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공의대법 논의와 통과를 재차 촉구할 예정입니다. 구치소에서 교도관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교정 업무를 방해한 30대 수용자가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면담 도중 교도관의 팔을 움켜쥐고 옆에 있던 전화선을 끊어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교도관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용자 간 괴롭힘 문제 조사를 거부하는 공무집행에 항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방식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최종 선고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취소 인용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 1,300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단체는 새만금 신공항 계획이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라는 거짓 명분으로 하루 만에 졸속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며 추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북 정치인들은 군산공항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지만 항공 오지라고 호도하며 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환경부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모두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협의해주면서 고시됐다며 명백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기후와 생태계 붕괴를 가속하며 한반도를 전쟁 위협으로 내모는 정부의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해 사법부는 주저없이 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화전과 같은 소방용수시설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올해 1분기 동안 도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104건 적발됐고 과태료 533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 소방본부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안에서는 정차도 금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압도적인 독주 체제가 공고해지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 내부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전북의 경우 진안 출신으로 무진장 지역구에서 4선, 이어서 서울 종로에서 2번 당선된 전북 정치의 맹주였던 정세균 후보 측에 가장 많은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했으나 정 후보가 중도에 하차하면서 대세론을 이어간 이재명 캠프로 대부분 흡수됐다는데요. 실제로 여의도 정가에선 특정 의원이나 단체장을 두고 민주당 내각이 출범 경우를 가정하는 하마평을 벌써부터 거론하는 경우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전북에선 익산을 한병도 의원이 핵심 보직인 상황실장에 임명됐고 최측근인 전주갑 김윤덕 사무총장의 경우 보좌진이 경선 후보 수행팀으로 갔다는데요. 이 밖에 남원, 장수, 임실, 순창 박희승 의원 측에서도 보좌진이 후보 캠프 실무자로 합류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농협이 NH농협 손해보험의 지난해 연도대상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읍농협은 농작물 재해보험과 정책보험 등 손해보험 부문에서 농업인 실익과 고객 만족도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하명 조합장은 앞으로도 조합원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